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시 의원들과 함께 분야별 지역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두 분, 부평구의 노태손 인천시 의원, 그리고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손민호 인천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 인천시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등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인천시 의회에서는 이제 초선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두 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노태선 의원님부터 지난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난 한 해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수계 적수 문제라든가 네. 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그리고 태풍 링링의 피해가 네네. 사실은 그 우리 인천 시민들의 안전에 네. 그 시 정부가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는 교훈을 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의회도 이런 걸 통해서 시 정부를 잘 감시하고 또 그렇게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지금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 의원께서는 지난 한 해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지금 노태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네. 또 지정부가 이제 협치를 얼마나 이제 협치를 좀 잘 해보고자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수소 동계 수소라든지 뭐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지 또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 행정들을 해왔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좌충우돌 속에서도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협치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 협치의 중심에 의원으로서의 그 시의원으로서의 그 어떤 중재 역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을 좀 느껴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치의 어떤 이런 필요성과 또 이런 결과를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같은 상임위에서 이제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시면서 서로도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서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먼저 손민호 의원께서 네. 노태선 의원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평가라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네. 노태선 운영위원장님은 네. 그 운영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이제 의회에서 해주고 계신데 네. 그 어떤 형님의 리더십 뭐 이런 네. 것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소통과 화합하는 이런 것들 잘 하셔서 네.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 화합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서 그 의회가 완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고 또 생각이 되게 열려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의회가 그 관성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 늘 추구하고 네. 새롭게 이제 의회가 변모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또 좀 약간 좌충우돌하고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우리 노태선께서 늘 지지해 주시고 네. 해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의원 그 정책 페스티벌 이런 것도 처음 열고 했는데 노태선 의원님이 지지해 주시고 든든하게 버텨주셔서 제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우리 잘 운영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노태선 의원님께서 이제 손민호 의원님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네네. 사실 그 손민호 의원을 옆에 두고 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쑥스럽긴 한데, 네. 사실 그 손민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그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부터 네.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습관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네.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또 그 연구단체를 최초의 세계에서 지금 14개까지 있게 한 장본인이고 또 리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선점을 해서 의원들한테 화두를 던지고 의원들이 거기에 많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민호 의원과 이제 같이 일하면서 가끔은 이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나이를 떠나서 내가 참 존경스럽다. 내가 진짜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년부터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지난 한 해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를 꼽아 주신다면 어떨지 좀 궁금해요. 먼저 손민호 의원님부터 꼽아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재정 분야에서 이제 부채를 줄인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가 단순히 이제 표면에 보여지는 부채를 줄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채성 예산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이런데 이제 출연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었던 것들, 또 인천대에 또 출연해줘야 되는 것들 못 해주고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많은 공사공단에 또 출연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잠재성 부채를 출연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해결을 했다. 그래서 재정 분야에서 성과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18년도에 그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했었는데, 인사 잡음이 좀 있었죠. 네, 다면 평가 확대라든지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인사 부분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좀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들 우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민선 7기 시정부가 지난 시정부와 이제 차별되는 점으로 볼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소통과 협치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아주 좀 초점을 맞추고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태선 의원께서 보셨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의 지난 한 해 성과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서 제일 늦게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기획행정에는 이병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전체가 합심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거를 새로 또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보험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민호 의원은 저하고 이제 같이 운영에 있습니다. 운영에 있는데 사실 10여 년 동안 이제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그 제도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사실 손민호 의원하고 저하고 콤비를 맞춰서 노태 손민호가 함께 올해 이 정책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 지원 인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 손민호, 저희도 기대 한번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해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바로 인천 이음카드일 것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센티브가 이제 그 시 재정으로 충당되는 만큼 재정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도 당초 6%에서 올해부터는 4%로 살짝 축소가 됐는데요. 노태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그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그 인천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패를 했는데 지금 그 이음카드는 그런 모든 부분 실패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군구가 너무 과잉적으로 최초에 6%에서 2%, 5% 이상 추가적으로 각 시군구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 적자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퍼주기로 가면 그 재정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예상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이음카드에 대한 부분은 상한제를 적용해서 상한제를 적용하고 은행금리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로 해서
가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포퓰리즘으로다가 많은 포인트를 줘가지고 예, 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정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력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상권과 재정을 동시에 이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손민호 의원께서도 아마 생각하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실까요? 지역 상품권은 이제 전 종래에는 그 주로 재래시장 위주였었죠. 이렇게 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자체별로 기초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도 나왔었지만 2020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네. 집행부안이 그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 노태선 의원님이나 우리 이재필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보완을 어느 정도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이음카드 매출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추경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음카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했었는데요. 네. 작년 11월, 12월 그러니까 그 이음카드 인센티브가 이제 3%로 줄어든 네. 이후에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11월이 1,600억 등 1,700억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올해 매출이 3조 7천억으로 예상을 했지만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조 정도로 될 거로 보이고 또 지금 그걸 또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보완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한 3조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가 매출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뭐 올해는 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게 어쨌든 인센티브가 직접 현금처럼 이렇게 주어져서 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소비도 또 진작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좀 증가하더라도 꼭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이제 예산 확보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확대입니다. 기존 10억대였는데 무려 300억 원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렸는데요. 지난 한 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는데 손민호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어쨌든 이 조례도 대표 발의한 네. 의원이고 한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시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부침을 계속 겪고 네, 그렇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인천시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사실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또 실험해보는 그런 실험의 장이 되기도 네.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단순히 그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다, 적게 편성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금 지방의 권력이 지금 8대2로 재정도 지금 8대2로 네, 이 정도 재정, 네. 예, 지금 그 자치분권이 실행된 이래로 이제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바꿔낼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 요구는 사실은 본인의 주권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체험해 볼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이제 시정계획형이나 뭐 지원센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올해도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어떻게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더 좀 피부로 느끼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지방 분권 강화를 그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겠다라는 이런 입장들도 많이 밝히고 네.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태선 의원님, 예산이 확대된 만큼 이제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손민호 의원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손민호 의원님이 이 부분에서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손민호 의원한테 많이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네.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그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참여하고 그렇죠. 예.
또 자신들이 그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을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구현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런 제도가 가려면 일단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든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이 따라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런 제도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이익만 안겨주고 주민들한테는 먼 거리에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그 시정부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구나 동별로 해서 저희도 계속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슈를 좀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남북 교류입니다. 두 분 모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과제 개발 연구에 이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민호 의원께서는 관련 조례를 또 발의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 뚜렷하게 눈에 띄는 남북 협력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북 교류 사업은 아직 사무 자체가 지자체 사무가 아니고, 물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교류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통일부와 외교부에 막혀서 뭐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주장하는 바는 조례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네. 평화도시 조례로 네.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도시들 간의 외교를 통해서 다자교류를 형성하고 그 다자교류 속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의 도시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이런 그 사업들을 전개해 가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는 의원 연구단체 아까 이제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시외교 정책연구회를 네. 이번에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도시외교 정책연구회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 남북 정책, 그 네. 정책적인 또 이런 그 기류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많은 또 이런 그렇죠. 흐름을 받는 네, 게 굉장히 네. 큰데 네. 최근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경색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계가 어려울 것 좋아지더라도 같은데. 하여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정부로서 활동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역할일 것이에요. 예, 노태순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인천시가 사실 남북 교류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네. 그때는 뭐 공무원들이 약간 좀 그 부풀려서 얘기할 때 뭐 북한을 100번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많이 다녀오셨죠. 예, 그렇게 많이 이제 갔다 온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전국이 많이 경색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교류가 많이 이제 끊겼는데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열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라는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기구들이니까 그 의장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제 1월 8일 날 울산에서 2020년 그 제1차 임시회를 열고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라는 법령을 정부에다가 이제 빨리 개정해달라 촉구 네. 결의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그래도 지자체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든 남북 문제를 좀 각자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아까 손민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어떤 그 권한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직접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안이 촉구 결의안이 이제 잘 의회 그 국회로 통과해서 거기서 이 법률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밖에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정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